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강연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분야가 다양합니다.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재테크, 부동산, 주식, 지수업종 테마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뭐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들 만족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쨌든 이용 방법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하는데요. 5월 31일까지 지금 밤 늦게까지 전화를 받고 있어요. 평일은 밤 9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 통화가 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점들은 문의를 하시고요. 뭐 업무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 방송 왔는데요. 일요일 밤 9시입니다. 당분간 일요일 밤 9시에 야간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튜브로 녹화 방송으로 올렸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렇게 소통이 안 됐었죠. 일방적으로 녹화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당분간 이렇게 직접 뭐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둘러싸고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중국에서 결국은 홍콩을 점점 이제 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뭔가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이 됐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갈등이 심해요. 홍콩이라는 곳이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지금 자치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1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최근에 한 20년 정도죠. 그 이전에는 영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통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최근에 20년 정도에 거의 홍콩 시민들의 어떤 힘을 많이 키워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홍콩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우산 혁명이라고 하죠. 뭐 시위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홍콩을 둘러싸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시 좀 크게 부딪히는 양상이라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좋지 못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증시가 완전히 짓눌리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정부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웠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잘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급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역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했고요. 뭐 여러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코스피 보면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장중에 선물 쪽의 수급,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수급이 좋지 않았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역시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했고요. 장 초반에 반짝했었던 건
선물이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선물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장중에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상적으로 빠진 겁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그동안에 약간 과매수가 나왔던 게 오늘 약간 후유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동안 상승했던 것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가는 흐름, 그 정도.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한국 시장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었었지만은 미국이 가니까 따라가는 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오늘 받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의 흐름도 키는 미국 시장이 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오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코스닥은 종목 흐름이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은 급락 마감을 했죠. 장중에 편차가 컸어요. 거의 40포인트 이상 그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이었었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은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 후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오늘 수급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전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장중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선물 쪽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흐름이었어요. 막판에 이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주면서 지수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수급 자체가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급에서 상승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 바로 미국 시장이죠. 어제 밤에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좋지 못했었어요. 뭐 0.9% 정도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역시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한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꺾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역시 뭐 단기 고점은 찍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 미국 시장의 어떤 급등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또 다시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어쨌든 지수가 급락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은 자체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디톡스인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자. 제품 판매를 재개했죠. 결국은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게 인용이 됐어요. 제품 판매 금지를 중지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지시켜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KTNG 보시면은 오늘 흐름이 괜찮은데요. 지수가 평범하게만 움직여줘도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무리할 필요 없이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없는 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톡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죠. 법원에서 역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악재성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조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와서 위에서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내역인데요. 신규 종목을 다시 추천하면서 종목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대응을 하고 있고요. 테마주라든지 개별주 이런 것들을 계속 안 가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하시고요. 가는 종목들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고점이 확인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수가 문제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고점에서 30포인트 이상은 빠져야지 좀 고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어느 정도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빠짐으로써 장중에 40포인트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고 하면 다시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변수로 남아 있고요. 현물은 개별주 순환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뭐 지수가 폭락한다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 움직이니까 적당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양방향 단타와 반등 시 하방향 추세 대응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역시 지금 시장은 한국 시장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흐름을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변수가 역시 미국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 가능성이 생긴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현물은 개별주 순환매, 단기 매매 계속 하시면은 되겠지만은, 파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수가 반등하면 고점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 진입을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은 하방 쪽으로 진입을 할 만하다는 것이죠. 단기에 어떤 그 일종의 신호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중에는 또 심하게 빠지면은 매수, 그래서 상방을 장중에 단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아래쪽을 노리자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아래쪽을 노려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때에도 기회가 될 수가 있었겠죠. 어쨌든 어제 미국이 하락하고 여러가지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방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적으로는 역시 아래쪽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황 흐름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5월 22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